안치용, 조용준 이 선수들이 연세대 1학년생으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첫 만남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 대본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의 장소, 온도, 습도, 분위기 싹 다 얘기해달라고. 기억나시는 대로 전부. 아 저는 이전에 네. 잠깐 제가 하나 풀어드릴게요. 네. 안치용보다 제가 그 대학교를 빨리 개학을 했었어요. 한 몇 월 달 정도? 2학년 1월 달에. 2학년 1월이요? 2학년 1월에 했고 이 친구가 2학년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3학년 딱 올라갈 시기에 네. 이제 야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네. 강원도, 경상도 뭐 이렇게 돌다가 우리한테까지 전라도까지 맞죠. 오는데 가는 학교마다 여기는 연대 가는 애 없어? 야 여기 연대 가는 애 없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보고 그렇지. 다녔대요. 진짜 그때랑 똑같다. 네. 근데 왜 그렇게 막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왜 효천고 와가지고는 안 물어보냐고. 오. 아니, 그 시골에 연대를 갈 애들이 있겠지. 나는 효천이라는 학교를 그날 사실 처음 그치, 들어봤어. 효천고랑 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창단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근데 그게 웃긴 게 저도 서로 이제 연대 가는 거를 모르고 게임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 안 있다가 야, 쟤 연대 간다는데 그러는 거죠. 쟤? 근데 이미 그때는 얘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타자 아마 빅3? 백수리 안에 들었어요? 뭐 아무튼 뭐 그랬던 애니까. 진짜요? 네. 오. 근데 약간 좀 야 시골 무시하냐? 이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진학돼가지고 있는 왜 안 물어봐? 물어보지도 않고. 안 물어봤어. 네. 당연히 없을 거라고. 광주일고, 네. 경남고, 부산고. 잘하는 학교도 가셨네요. 야구 다 잘하는. 갔는데 다 물어봤대. 야, 가다 여기 이제 연대 갑자기 갔지? 약간 산으로 빠 효천고 약간 창단팀가 네가 얼마나 아니, 그래. 우리밖에 없었어. 우리만 좀 이름이 없고 다 이름 있는 학교들만 다녔었어요. 그 이름 없는 학교한테 2번을 다 깨지고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경상도 쪽에서 강호들을 만나서 전승을 하고 왔대요. 아 이쪽 학교가 네, 신일고가. 너무 세대. 그래서 잘한다. 그냥 저기 한 수 배운다고 생각하고 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2번을 다 이긴 거야. 그리고 광주일고 가서 광주일고한테 또 깨지고 올라간 거야. 얘네가 야 전라도 야구 엄청 잘해. 전라도는 안 갔어야 돼 우리가.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치용이 그 3학년 때 전국대회 3관왕을 했어요. 신일고가. 정말 이 3관왕을 얘네가 아마 했을 때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제일 힘들었었고, 우리 효천이. 게임 이기면서 탄력 받아가지고 그 뒤에 쭉 갔었고, 광주일고랑도 굉장히 거의 뭐 힘들게. 거의 핸드볼 수준으로 13대 10으로 졌죠. 뭐 여기서 이제 살을 좀 더 붙이자면 네. 신일의 최전성기가 그 당시였죠. 97년도에 상원을 때. 그게 이제 효천고등학교를 만나서 이기면서 탄력을 받아서 우승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야. 그것도 5회인가 6회 강우콜드 5회. 게임이었어요. 마침 또. 근데 효천이 이기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났어. 이기고 있는 용준이가 던지는데 2사 말룬가에 타자가 봉준군이야. 근데 말로 홈런을 쳤어. 그래 역전이 됐어. 그것도 투아웃 투쓰리 말루에서. 그래서 역전이 됐는데 홈플레이트를 밟고 들어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비가 쏟아져서 경기가 강콜드 끝났구나. 6회 초에 끝났어. 끝나버린 거야. 근데 이거 진짜 2대 1로 효천고등학교가 이기고 있었는데 네. 제가 안타를 5회 동안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네. 그 1점도 아마 실책으로 준 거고 2대 1로 이기고 있었다가 너무 잘 던지고 있었는데 네. 근데 5회 말부터 비가 이제 살살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너무 화가 났어. 마지막에 그 처음으로 내가 장호영 감독이 욕한다. 안 던진다고 자꾸 커브를 사인 내는 거야. 나 안 한다고. 아직도 생생해 그때가. 커브 안 한다고. 커브 안 한다고. 그랬더니 포수가 감독님이 사인 내는 거라고. 야 하라고. 이러고 던졌는데 딱 던졌는데. 그냥 공이 안 보이더라고. 시커멓더라고. 그 뒤에 봉준근 메이저리그 갔잖아. 근데 진짜야. 네, 진짜예요. 봉준이가 그때부터 봉준근이라는 이름이 두각을 말로 나타내기 없는 시작을 한 땅. 거지. 아 진짜요? 봉준근 메이저를 내가 보냈다. 조용준이.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대학교 때 봉준근이 메이저리그 갔다가 또 치용이 본다고 연대 숙소로 놀러 왔었어요. 그때도 야 너 형이 너 보내준 거 알지? 그랬더니 알아요. 아직도 얘기해요 지금도. 지금도 내 동기들 그 만나면 이후로 아직도 얘기해. 야 너 내가 키워준 거야. 아 진짜요? 열어 살렸어요, 용준이가. 그럼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서로 이제 연대를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뭐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에서 만나나요? 처음 만나면 OT 때 만나나요? 아니요, 예비 소집이? 먼저 예비 소집이 일반 학생들이 예비 소집이 아니라 이제 야구부? 운동부들은 좀 더 빠르죠. 한 11월, 뭐 10월 정도 되나? 그때 그 되면 정도 되면 모이지. 일단 한번 가서 감독님하고 다 면담하고 얘기하고 다시 와요. 언제 합류해라 이거.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네. 정신 없죠. 저는 저 시골에서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연대 딱 이렇게 대학교 있구만. 가가지고 뭐 두근두근하고 그때도 음, 제가 이건 저기 치용이랑 관련 없는데 네. 아 너랑도 관련 있구나. 딱 갔을 때 농구부가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연대 서장훈, 농구 멋있다. 장훈영, 네, 장훈영이 4학년 졸업반에 있었고 우와. 나중에 프로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장훈영을 나이트 클럽에서 한번 만나봤어요. 갔는데 이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신입생 때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온지 기억나니? 어떻게 했대요? 그때 당시에 너는 알 거야 강북은. 강북이 유행했던 복장이 있어요. 뭐 힙합 바지였나요? 아 힙합은 저 강남 쪽이고 아, 강북은 복부. 따라붙는. 네. 따라붙는 딱 거지. 완전 스키니에 그치, 그치. 약간 그 복숭아뼈 가지만큼 이렇게 약간 뭔지 알죠? 찢어가지고. 뭔지 알죠? 뭔지 근데 알죠? 신발도 색깔이 화려해야 돼. 어떤 색깔? 갈색, 막 빨강색 이런 화이트 이런 거. 너 잠깐 기억나? 전성영이가 항상 하고 다녔던 그런 패션이야. 아 말하기도 싫어. 근데 그게 지방에도 이제 유행이어가지고 저는 나름 멋부린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있어. 체육관 안에. 농구부 형들도. 저는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아야 니 어디서 왔냐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전라도인데. 아따 전라도에서 왔어. 이러는데 그때 그 얘기를 장훈 형이 해주더라고. 진짜 그- 확 튀었나 보다. 그 복장을 아직도 넌 너무 강렬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간색 구두 앞에 뾰족한 빨간색 구두에 야 옆팀 대박이었다 그러면서 몇 년 뒤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아는 척하기 싫었어. 진짜 용준이하고 형곤이는 아니야 정말 근데 싫었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복장. 어. 그렇게는 안 입지. 그럼 어떻게 입어요? 치디 복장 기억나요? 어땠는지? 지금 우리는 헐렁헐렁했어요 이제 얘는 좀. 브랜드는 솔직히 나는 이제 폴로 뭐 이런 옷들을 그때부터 오, 그 당시에. 아, 저 인정. 그런 거는 진짜요? 남방도 풀로 오. 바지만 있는지. 맨날 다 풀로 근데 얼굴이 동대문이죠. 살났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생각. 아니 진짜 많이 좋아졌어. 대학교 1학년인데 제가 같이 샤워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딱 보잖아. 네, 옆에서. 아니 운동선수고 대학교 1학년인데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잘 먹었어. 부잣집 아들이라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지금도 잘 먹어.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도 야 너 진짜 아저씨 몸매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잘 먹어. 그때도. 아, 진짜. 아,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저 너무 웃겨,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땜, 뉴카슬라이트. 정근의 이태근 위원의 얘기로도 조영재 코치는 연세대 시절이 최전성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좀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태근이도 그렇고 이제 이영곤도 그렇고 저 대학교 때 봤던 친구들은 대학교 때 공이 제일 좋았대요.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구종이 좀 단조로웠어요. 그쵸. 체력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때는 이제 제가 그 네. 2회 네, 때 네. 뭐 올라가서 구종이 다양해져. 모든 구종을 다 던질 때니까. 그리고 그 사인을 내면 다 던지고 싶은 쪽에다가 다 던지는 그런 제구가 됐으니까. 그때는 가지고 놀았죠. 어떻게 던질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세대 시절 통산 성적을 보니까 51경기 동안 17승 3패 평균 자책점이 1.7이네요. 뭐 거의 등판하는 날은 다 이 팀이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야 이거는 좀 부진한 거죠. 진짜요? 아 이게 3패가 기억나는 게 한 3, 4연투? 아, 하고 나서 그리고 던져가지고. 결승 가면은 거의 첫 경기는 150 던졌다가 이제 마지막 경기에 연속해서 던지면 140도 안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있어요. 엄청 좀 던지셨구나. 무리를 진짜. 좀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그 용준이하고 저희 이제 동기예요. 동기 중에 사실 용준이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서 입학을 한 친구가 이제 김민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용준이랑
쌍투마차로 계속 던지다가 용준이도 수술을 하고 아, 오케이. 민규도 같이 수술을 한 거야 팔을. 근데 용준이는 재활에 어쨌든 성공을 해서 구위가 더 좋아졌고 민규는 3년 내내 재활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심지어 그 친구는 지금 트레이닝 코치를 하고 있어요. 삼성생명 여자 농구 아 진짜요? 그때부터 트레이너 쪽 2학년 때부터 어. 그때부터 엄청나게 그 재활해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용준이한테 이게 더 과부하가 더 됐던 거지 사실. 그러면 이런 시절에 막 그 좀 기억에 남는 나의 좀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선수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대학교의 이 타자랑 승부는 내가 좀 기억에 남는다. 좀 건방져도 되나? 건방져도 되죠. 이 시절 연세대 조영준이 대학교 때는 솔직히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투수도 타자도. 멋있어. 인정하잖아. 내가 좀 옆에 좀 도와줄게. 잠깐 지켜줄게. 그래. 우리 더좀 해줘야죠. 근데 진짜 이게 비교 대상이 없어. 비교 대상.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대학교 3학년 때니까 2000년도부터는 나무 배트로 바뀌면서 더더욱이 공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알려줘도 못 쳐. 거의 넘사벽이었지. 우와. 제가 기억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정대현이 경희대 4학년 때 네. 저희가 이제 3학년 때 네. 결승에서 경희대랑 붙었는데 저희는 선발 1학년이 나가서 1회를 던지고 2회 초에 안치홍이 그때 연대가 1대0으로 게임 이겼거든요. 안타 하나야. 근데 그 안타 하나가 안치홍이 친 홈런. 와. 그리고 기억이 없다. 이어가. 경희대에서 정대현이 그 형이 던지는데 9회 동안 1안타가 얘한테 한 거고 저는 2회부터 이제 1대0으로 이기자마자 올라가가지고 9회까지 던져서 1대0 게임이 났어요. 진짜 1시간 멋있다. 40분 안에 게임 멋있다. 1시간 40분 안에 서로 안타가 없어요. 양쪽. 우와. 아니 그러면 두 분이 대학교 연세대 재학 시절에는 연대가 그러면 가장 최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 놀라세요? 진짜로. 아니 뭐 1년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연대 스타일이 있어요. 무조건 첫 대회 우승하고 쭉 쉬다가 이제 정기전 때 으쌰으쌰 하자. 그래서 저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첫 대회 우승하고 계속 놀았죠. 계속 놀다가 정기전 전에 조금 바짝하고 4학년 때 한번 성균관대한테 첫 대회를 줬지. 우승을 못하고 바로 두 번째 대회 우승하고 일단 우승을 하나 하고 나면은 훈련 시스템이 바뀌어요 이제. 편해지는 거야. 우승을 했으니까. 우승을 못하면 우승하려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편하게 했죠. 첫 대회 우승하니까 그 뒤에 좀 편안하게 하다가. 그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대회가 아니라 정기전에 맞아. 맞춰서 다 모든 5개부 운동부가 다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도 연고전 하면 어땠어요? 연대가 이겼어요? 근데 좀 아쉬워. 우리가 비정기전 때 다 이겼어요. 9월에 하는 정기전 말고 대회 중에 만나는 시즌 중에 만나는 거에서는 다 이겼어요. 근데 정말 정기전 가면 그 1승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비기고, 이거 진짜 1승 2무 1패 4년 동안. 비기고 아쉽게 중간이야. 우와 그러네요. 딱 중간이네. 자, 어쨌든 그러면 연대 시절의 치디는 좀 어떤 선수였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달리기 진짜 빨라요. 진짜요? 이 몸이 달리기 진짜 안 믿겨지는데. 11초 때 뛰었었어요. 11초요? 왜 놀래? 11초. 왜 놀래? 11초는 진짜 빠른 근데 거의 테이블 세터 하는 아니 선수들이 그때도 팀 내에서 거의 탑이었지. 명철이 형 정도? 아니면 거의. 근데 명철이 형도 그렇게 막 빠른 건 아니야. 그건 뭐 가볍게 뛰는 스타일이지 빠른 건 아닌데 얘는 되게 무겁게 빨라.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네. 저항을 이렇게 바람의 그러니까 저항을 저도 이해가 안 돼, 진짜. 이 몸이 어떻게 빠르지? 진짜? 이 생각.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빨랐어. 달리기 빠르셨어요? 그럼 빨랐어. 잘 뛰었어.
어릴 때 잘 떴어.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완전. 이건 진짜 봐야 용준이 나랑 했으니까 믿지. 진짜 안 빨랐어.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는 다 믿지. 전부 다 저랑 다 같은 믿지. 눈동자를 하고 있어요. 구독자 30만도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이거 맨날 얘기해봐야. 저희 진짜 저 여기 섭외 받고 오늘 아침에 야 같이 만나서 들어가 이 전화 통화하고 그 전에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왜요? 사전 조율이 없어요 우리는. 왜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서로 뭐 뒤에서 그러니까 그 절대 정도로 없이, 짜맞추기가 절대 하나도 없이. 없다. 네, 와. 진짜 근데 이거는 팩트. 진짜 빨랐고 나중에 이제 저도 그 약간 악바리 근성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뒤통수 보고 뛰면은 얘를 잡으려고 엄청 막 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좋죠. 이렇게 빠른 친구들 앞에 뛰면 이제 뒤에서 그거 쫓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하거든요. 코치님보다 빨랐다는 거잖아요. 빨랐어요. 지금 지금 말씀드리지만 야구할 때는 이렇게 안 뛰고 우리가 토요일 아침 되면 항상 레크레이션을 하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온다, 오전에 나온다. 축구를 해요. 네. 축구 아니면 농구, 야구인가. 그거 하고서 이제 외박을 나가. 놀러 가요. 어. 응. 그럼 거기 내가 전력으로 뛰지. 축구 농구할 때 전력이지. 이기는 팀은 바로 나가는 거니까. 좀 늙을 맞잖아.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 얼마나 늙을 맞냐면 코치님이 야 니네 오늘 미팅 있는 사람 약속 있는 토요일 날 약속 있는 사람 미팅 있는 사람 그러면은 형들이 우리가 2시 운동이면 야 너 3시에 있다 그래 너 5시 있다 그래 뭐 4시 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항상 얘한테 야 그러니까 키순으로 가니까 역순으로 가니까는 저희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이제 키가 큰 편이니까 네. 마지막에 이 친구한테 가요. 야 너는 2시 반에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운동. 30분 야구 안 하겠다는 소리. 2시 운동인데 2시 30분에 미팅 있대. 안 하겠다는 거지. 다른 친구들 그래도 6시입니다. 양심은 있어서. 5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시간 하다 끝내주겠지. 근데 이 친구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2시 반이요. 근데 이게 얼굴 표정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 코치가 딱 보고 야이씨 너는 시간 야 넌 지금 가야 되겠네. 운동 안 해. 가지. 그래서 항상 토요일은 이제 뭐 축구나 이런 거 하고 이제 좀 빨리 끝났었죠. 1시간 안에 운동 끝내고. 와 진짜. 그럼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니까 치디한테 여쭤볼게요. 조영준 코치님의 대학교 시절 슬라이더 각 어떻게 좀 보셨어요? 슬라이더가. 내가 이렇게 그 집중해서 본 게임은 정기전 때 한 번밖에 없어요. 4학년 때. 왜냐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이 날라오지도 않았어 그 당시에는. 외야로 뜬 공이다. 삼진 아니면 그냥 뭐 내야에서 다 대박. 머물고 소름. 하니까 그때 아마 이제 용준이가 마지막 그 대학 시절 게임이니까 전력을 다해서 던졌나 봐. 난 이제 던지고 나면 이제 계속 이제 전광판 그 구속을 받지. 슬라이더가 46 뭐 40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각 자체가 큰 슬라이더는 아니었어 용준이가 원래. 빠르긴 고속 슬라이더였으니까 내가 기억하기에 54인가 3까지 나왔을 거야. 직구가. 54요? 슬라이더가요? 아니 직구. 아 직구가. 직구 슬라이더 2개만 던지니까.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일을 가았었어. 왜냐면 3학년 때 1대 0으로 이기다가 마지막에 1대1 동점이 돼가지고 비겼었어요. 투아웃처럼. 완투 완봉을 앞에 두고 있다.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때. 너무 열받고.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아예 그냥 일을 좀 갈고 들어갔었죠. 그때 선발로 나오지도 않았어. 4학년 때 두 번째 투수로 나왔는데 내가 또 일화를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호가 선발이었지. 던지는데 위기가 됐어. 감독님이 다 올라왔어. 김신환 감독. 용준 이제 팔 풀고 이제 올라올 때야. 외야까지 다 들어오라는 거야. 마운드. 갑자기 닭 집합. 뭐 화가 나신 것처럼 막 부르르 떨더니 여기서 탁 내리신 카드를 딱 꺼낸 거야. 신용카드를. 어머. 이기고 마음껏 써! 그 이제 형곤이가 주머니에 주장이니까 그 위기 상황이. 그 다음에 용준이가 올라온 거지. 용준이가 알아서 해결했지 게임. 끝났지. 그리고 나서 그래서 뭐 드시러 가셨어요? 뭐 엄청 썼지. 엄청 긁었지. 뭐. 감독님 스타일이 약간 그런 멋지다. 스타일이셨어.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뭐 잘해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용돈을 엄청 잘 주셨던 감독님이셨어. 그 당시. 우와, 얼마나 웃겨. 그 위기 상황. 그러니까요. 카드를 꺼. 이거 10개 구단 감독님 보시고 위기 때 한번 꺼내시면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제 동기나 제 후배들이 타석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근데 저는 친구잖아. 굳이 슬라이드 아니야 하나 쳐. 하나 쳐.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슬라이더가 아니고 직구 3개 한가운데 던져주는데 그냥 보고 나왔어요. 사실 내가 타석에 나가면 용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 기회를 주면 확률이 매우 올라가는데 용준이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접전에 올라가니까 접전 때 나를 안 쓰더라고 감독들이. 자꾸